Your 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어서 오세요. 오늘도 건강 브런치 하세요.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오늘 하루도 건강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브런치 셰프 보영입니다. Chase the light, reach so high. Spread your wings and touch the sky. 소나기가 내려온다. 내 머리 위로 갑자기 말도 없이 젖어버리겠네. 추억이 흘러내린다. 따라 눈물도 흐른다. 바보처럼 집에 가는 길 아직도 멀기만 한데 우산도 없이 감기 걸릴 것만 같아. 이 길이 너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면 젖어도 좋은데. A raindrop, 사랑이 좀 모자라거나. A raindrop, 사랑은 저 빗방울처럼 모두가 네, 아이유 씨의 레인드롭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는 비 예보가 방송 일자 모두 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가 오고 있을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비 오는 그 약간의 무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근데 제가 오늘 이 비 오는 날에 뭔가 들을 법한 그런 노래를 첫 오프닝 곡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의 첫 번째 코너죠.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Why? 코너의 주제와 오늘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오늘의 주제는요. 비 오는 날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비 오는 날 오늘 약간 왠지 모르게 더 배가 고픈 것 같고 약간 뭔가 계속 출출한 느낌이 들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니면 꼭 이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비가 오니까 약간 막걸리 한 잔 마셔줘야겠는데? 파전의 막걸리, 뭐 오징어 볶음의 막걸리. 약간 오늘 약간 전에 소주도 한 잔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 게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기분 탓이 아니랍니다. 괜히 약간 단 게 땡기고 매콤한 게 땡기고 약간 평소에는 잘 참을 수 있었던 야식들도요. 그냥 이렇게 뭔가 괜히 땡기는 그런 게 실제 우리 연구에서요. 신체 호르몬과 대사 반응이 변화하면서 그런 구조, 식욕이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우리 몸이, 우리 호르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비 오는 날 이런 호르몬에 놀아나는 게 아닌가. 또 우리가 이제 호르몬의 이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는 이 호르몬의 역할에 우리가 또 뒷받침 되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약간 또 살찌잖아요. 먹으면. 그런데 우리는 또 그 먹는 즐거움이 어떤 행복감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또 호르몬에 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그런데 이 궁극적인 우리의 이유를 한번 파헤쳐 봐야겠죠? 왜 도대체 비 오는 날, 햇빛 쨍쨍한 날도 아니고 비가 오는 날 식욕이 터지는지에 관하여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요, 엄청난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일단 비가 오는 날에는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기압, 공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름이 많이 끼기 때문에 햇빛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수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대요. 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요, 기분 안정, 그리고 식욕 조절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 줄어들면요, 우리는 이걸 보상하려는 심리로 우리 단 거 먹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기분이 약간 싹 좋아지잖아요. 그런 심리로 단 음식, 기름진 음식, 고탄수화물을 찾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 오는 날 기름진 전, 탄수화물 엄청난 막걸리, 고탄수화물인 막 그런 녹두전 이런 것들이 막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 오는 날 폭식을 할 확률이 진짜 높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또 비가 오니까 실내에만 있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약간 저 같은 경우가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비 오는 날 또 실내에만 있으면 활동량이 감소하고 몸이 또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식욕이 상대적으로 훨씬 강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와, 이게 한 영국 심리학 저널에 따르면요. 흐린 날씨가 지속될수록 사람들의 식사량 자체가 18%에서 25%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이 비 오는 날 우리가 파전에 막걸리가 당기는 게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철저히 호르몬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단 음식, 고열량 음식, 기름진 음식을 그냥 저절로 찾게 된대요. 이 세로토닌, 우리의 행복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우리가 저절로 그냥 행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정말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하루만 그런 거면은 사실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가 또 비 오면은 또 그 다음에 살짝 우중충해지는 날씨, 그리고 또 장마 기간에는 계속 비가 오고 이런 게 이제 무한 굴레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일단 봐보세요. 점심부터 그런 당이 막 당겨. 그러면 평소보다 과식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저녁에는 피로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달음식, 술, 야식 이런 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밤새 소화를 해야 되고 또 너무 늦은 시간에 먹게 되면 우리 저번 주에도 이런 주제로 약간 다뤘었잖아요. 야식을 끊어야 한다. 그래야 잠을 잘 잔다. 이런 얘기를 저번 주에 해드렸는데 잠을 당연히 잘 못 자게 되겠죠. 우리가 야식 플러스 술까지 먹게 되면은. 그러면 또 다음날에 무기력하고 또 약간 나 약간 여태까지 잘 참았는데 왜 또 야식을 먹었지? 이런 생각에 죄책감이 드니까 운동을 오히려 건너뛰게 되는 그런 약간 루틴이 반복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 오는 날 하나가 체중 증가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폭식하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대사가 저하된다. 이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된다. 와, 이거는 저희 몸에 아주 큰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호르몬 변화,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여성분들의 호르몬 변화, 내 그냥 심리적인 그리고 내 몸의 루틴에 따라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호르몬 변화랑 이 날씨의 영향이 맞물리게 되면요. 감정 섭식 루틴이 더 쉽게 루틴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루틴이요. 약간 나 이제 이 루틴 시작할게 이렇게 내 몸에서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루틴이 그냥 나도 모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기분이 그냥 약간 꿀꿀했는데? 이렇게 느꼈는데 이미 몸은 단 걸 먹게 되고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나른해지고 휴식을 하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약간 정지 상태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빨리 알아채지 않고 계속 비슷한 루틴을 약간 습관적으로 이행을 하게 된다면 어마무시한 결과가 그게 내 살이든 다이어트든 아니면 뭐 내 건강의 문제든 내 피로감의 문제든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비 오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호르몬에 그렇게 지배를 당해서 폭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루틴을 단순화하고 뇌랑 몸에 안정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또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뭐냐면요. 일단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혹은 실내 걷기라도 20분 정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요.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따뜻한 음식이 이왕이면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중심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뭐 우리 복합 탄수화물 하면은 정제 탄수화물 이외의 것이라고 우리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있는데 흰쌀, 설탕, 밀가루 이런 것보다는 곡물류, 뭐 호밀빵, 곡물빵 아니면 현미밥 요런 거 위주로 드셔주시면 약간 폭식을 막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국인들, 현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하루 루틴에 있지 않을까 싶은 커피, 카페인이죠. 카페인 섭취를 좀 줄이고 물 섭취를 좀 늘려주면요, 살짝 그 폭식의 영향, 폭식을 하기까지의 약간 그 루틴을 조금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낮잠이나 명상도 괜찮다고 합니다.
낮잠 15분 정도, 명상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줘서 뇌에 휴식을 주게 된다면 세로토닌 분비를 안정시키고 감정적인 식욕을 잠재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 오는 날을 먹고 쉬는 날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루틴 점검일로 한번 삼아보는 건 어떠세요? 살짝 컨디션을 좀 리셋하고 오히려 내가 좀 기초 대사량을 유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비가 올 때 파전에 막걸리 이렇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 살짝 산책을 해볼까? 오늘 헬스장 한번 오랜만에 출석해볼까? 혹은 따뜻한 물 한 잔 마셔볼까? 이런 식으로 조그만 습관 하나하나의 변화가 아주 큰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진짜 비가 오고 있다면, 제 이 방송일 수요일과 일요일에 진짜 비가 오고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으로는 예보에 비가 거의 올 것처럼 80, 90%를 찍고 있는데 과연 비가 올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진짜 못 참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이게 너무 땡기는데 이거를 내가 공복 상태로 유지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럴 때는요, 대신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요, 일단 단 음식이 당길 때, 단 음식이 당긴다면 따뜻한 두유에 미숫가루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요, 단호박 혹은 단백질 쉐이크를 먹되 시나몬 한 스푼 곁들여서 먹어보는 거죠. 그러면 좀 그 단게 땡기는 내 머릿속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늦은 밤에 야식이 당겨요 하시는 분들, 15분 반신욕 해보시는 것도 아마 뇌 진정에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우리의 몸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반신욕이니까요. 그런데 또 반신욕 하려면 물 받고 이왕 할 거 뭔가 소금도 뿌리고 입욕제도 뿌리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런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좀 잠자기 전에 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티 한 잔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루이보스티도 괜찮고요. 아니면 캐모마일 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들기 직전보다는 잠들기 한 한두 시간 전 이렇게 좀 따뜻한 티 한 잔 곁들여 보는 것도 이 비 오는 날 우리의 요동치는 호르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 이쯤에서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전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총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하늘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는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나갈까 말까 수도 없이 망설였지만 일도 도움 안 되는 고민 따윈 이젠 그만. 사랑하는 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등에 업고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온 거야. 앞으로 총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않았죠. 당신도 나만큼 변했겠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했죠. 추억은 추억일 텐 아름답겠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도 아름답죠. 언젠간 내 사랑을 찾겠죠. 언젠간 내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도 아름답죠. 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랑 이문세 씨의 알 수 없는 인생.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일단 행운을 빌어줘. 우리가 인생이 행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좀 행운이 그래도 약간 70% 이상은 뭔가 우리 모든 일에 있는 상태가 아닐까. 모든 약간 좋은 일, 나쁜 일, 이 베이스에 내 상태나 상황, 실력, 요런 모든 요소들도 다 조금씩 차지를 하고 있겠지만 약간 행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약간 저도 요즘에 좀 행운을 바랄 때가 좀 그럴 상황들이 있거든요. 전 얼마 전에도 막 소원도 빌었어요. 행운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저는 항상 매 소원을 빌 때마다 그런 행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허공에 소원을 비는 거지만. 네. 그래서 약간 행운을 진짜 정말 너무너무 행운이 필요해 할 때 이런 행운과 관련된 노래를 듣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이 많이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 노래와 이어서 알 수 없는 인생, 진짜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할 때 제가 듣는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인생 알 수 없잖아요. 내 행운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오는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 저만 하나요? 진짜 알 수 없는 인생이다 싶을 때 종종 듣습니다. 근데 딱 들으면 그 경쾌한 멜로디와 뭔가 약간 경쾌한 멜로디지만 또 우울하게 생각하면 우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사를 딱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노래 듣고 나면 생각이 싹 사라져요. 희한하게도요. 그래서 약간 이 노래를 듣기 전에는 진짜 인생 뭐지? 이러다가도 이 노래 딱 듣고 나면 그래, 인생은 알 수 없어. 그냥 묵묵히 하다 보면 뭐라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행운이라도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노래를 이제 기점으로 우리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봐야겠죠? 우리의 두 번째 코너는요, 바로 지식 처방전. 오늘의 지식 처방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주제가 약간 그 전 노래와 살짝은 좀 저는 이런 감정일 때 요렇게 좀 행운과 인생이 뭔가 이런 노래를 듣거든요. 바로 우울감입니다. 약간 저번 주에도 비슷한 약간 번아웃과 관련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약간의 이제 우리의 행복만 있을 순 없잖아요. 약간 하루 중에 좀 지친 날도 있을 테고 조금은 센치해지는 날도 있을 테고 우울한 날도 있을 테고 괜히 슬픈 날도 있을 테고 이럴 때 저는 저렇게 행복과 행운 가득한 좀 경쾌한 멜로디의 노래를 듣곤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우울증이 뭐다 이런 게 아니라요. 우울증이 이거와 관련이 있다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바로 식이요법인데요, 여러분. 식이요법 하면은 보통 다이어트와 관련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참 우리 요즘도 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고지방, 저탄수화물, 이제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요 식단으로 이제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한창 유행이었고 현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실험적으로도 그렇고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탄고지 하면은 이제 살이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탄수화물을 좀 제한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런데 이 저탄고지가요, 우울장애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저탄고지로 알려진 이 식이요법이요,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명칭, 전문적인 명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라고 해요. 케톤 식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케톤 식단이요, 한 3달? 2달에서 3달 정도 이제 이 케톤 식단을 했을 때 체지방량이 한 13% 정도 감소하고 대사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보통 이제 일반인들에게 아니면 식단을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보라면요. 여기에 저희는 하나를 더 더해서 우울증 점수가요, 최대 71%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이 우울장애를 진단받은 대학생 16명을 연구한 결과래요, 이게. 우울증 점수가 71%나 감소하는 거면 진짜 많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우울증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보다는 좀 뭔가 패스트푸드나 뭔가 쉽게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 조리식품 이런 것들이 종류가 정말 다양해지고 또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맛도 있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이 더 많이 챙겨 먹는 것 같아요. 그런 간편 식품들, 패스트푸드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좀 요즘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질환들이 좀 더 보편화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바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끼니를 매번 정성스레 챙겨 먹나 하는 것도 또 숙제의 기인도 하지만요. 그런데 이 정신 건강 문제에 있어서요, 대사 건강이 아주 연관성이 높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연구라는 거죠. 여기 보면 연구팀이요, 이 10주에서 12주, 그러니까 2달에서 3달 정도에 걸쳐서 이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16명 학생들에게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때 참가자들이요,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 50g 미만으로 제한하고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고 지방을 충분히 먹는 방식의 식단을
교육을 하고 그걸 따르도록 설정을 해준 거죠. 그랬을 때요, 우울 증상 척도, 이게 바로 환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우울 증상 척도라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우울감이 얼마나 개선됐나라는 거를 이제 테스트 같은 걸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점수가요, 69%, 그리고 전문가가 평가했을 때 이제 우울증을 검사하는 해밀턴 우울증 척도 점수도 71%나 감소를 했대요. 엄청 많이 이제 감소를 한 거죠. 그리고 전문가가 평가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진단했을 때 나의 우울감의 정도, 우울증의 증상의 정도가 69%나 감소를 했다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는 엄청 큰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에게 조금은 엄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평가했을 때도 그렇고 전문가가 평가했을 때 이 점수 차이가 2%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식이요법이 우울증과 관련이, 우울증 개선과 관련이 엄청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거를 이 연구만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요, 뭐 당장 나타나진 않겠죠. 그런데 꽤 빨리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이 식이요법, 케톤 생성 식이요법 시작 후 2주차부터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 점수만 또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다이어트 혹은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런 저탄고지를 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우울증을 위해서 참가자들이 이 식단을 고집을 했지만 신체적으로도 평균 체중이 6.2% 그리고 체지방량이 13%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게요. 뇌 기능과 관련된 지표, 바로 뇌율의 신경영양진자라는 그런 뇌 기능을 검사하는 그런 지표가 무려 32%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활성에도 도움을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저는 이 저탄고지의 식단이 도움이 되는, 신체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도움이 되는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우울증 개선, 뇌 건강 기능 개선, 뇌 기능 건강 개선, 그리고 식단, 이제 우리 다이어트, 체중 감량까지, 체지방 감량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단이구나라는 거를 오늘 코너를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더 큰 규모랑 이제 무작위적으로 실험을 더 많이 해가지고 결과가 진짜 약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건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저탄고지 식단이 뇌 기능까지 높인다는 거는, 근데 약간 생각만 해도 사실 뭔가 그 기분을 알 것 같달까요? 저도 저탄고지를 시행해 본 때가 있었지만 약간 그 프레쉬해지는 기분 있잖아요. 뭔가 내 몸에 나쁜 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자고 일어났는데 약간 찌뿌둥하고 이런 감정이 좀 덜 들었달까요? 그래서 이 저탄고지가 내가 느끼는 그 감정들이 약간 보편화적으로 다들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내가 좀 오늘 좀 상쾌한데 찌뿌둥하지 않은데 더부룩하지 않은데 이런 게 이제 뇌에도 영향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울증 약간 오늘 좀 날이 좀 그렇다 해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요즘 일이 좀 잘 안 풀려서 무기력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요즘 또 이제 가을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가을 탄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저는 잘 못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전 가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가을 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가을이 오면 괜히 약간
좀 싱숭생숭해지고 이 선선해지는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살짝 그냥 그 찬 공기가 기분 나쁘게 살갗을 스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약간 보통은 약간 좀 진짜 매운 음식 먹고 싶다. 진짜 자극적인 음식 먹고 싶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회로가 제 주변에는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오늘 약간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운 떡볶이 이렇게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대신에 근데 한번 저탄고지 하면은 보통 소고기 많이 드시더라고요. 소고기가 진짜 좋은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오늘은 좀 소고기 식단으로 한번 해보면 그 살짝 나도 모르게 찾아온 우울감이 조금은 물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이 연구에 이어서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몸이 무겁거나 약간 오늘 좀 신선함이 필요해. 너무 이 일상이 지루해. 이럴 때 포케나 샐러드를 좀 찾곤 하거든요. 그런 게 약간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보게 되네요. 약간 나 스스로 이 무기력함을 끌고 가지 않기 위해 그런 좀 신선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찾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포케 이런 것도 진짜 맛있게 좋은 재료로 잘 나온 거 많잖아요. 이게 식단이야? 할 정도로 진짜 맛있는 포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찾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진짜 이 바쁜 세상 속에 어쩔 수 없이 막 편의점 끼니로 때우시는 분들 그냥 대충 씹어먹지 하고 그냥 과자 같은 걸로 배 채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도 이해가 되는데 나의 몸을 위해서 한 번쯤은 좀 의식적으로 이거 말고 좀 샐러드를 먹어볼까? 아니면 요즘 약간 컵 샐러드 간단하게 나온 것들도 많거든요. 과자 집는 대신에 좀 방울토마토나 아니면 좀 양상추 가득 든 컵 샐러드 이런 거 드셔보시는 것도 뭔가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될 뿐더러 우리의 감정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들려드릴 곡을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요 곡만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 우울감을 느낄 때나 아니면 좀 자존감이 떨어질 때 혹은 오늘 약간 좀 못생겨 보여. 물론 남들의 눈은 상관없어. 그냥 내가 봤을 때 내가 거울로 본 내 자신이 오늘따라 유독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약간 뭔가 눈도 부은 것 같고 코도 약간 뚱뚱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괜히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기분도 안 좋아. 이럴 때 제가 제 스스로 이 활기참을 돋우기 위해서 약간 내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내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내 하루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팝송인데요. 가사의 해석을 조금 먼저 알려드리자면 나는 모든 명품을 입을 수 있어. 난 저것도 입을 수 있고 저것도 입을 수 있고 브랜드 이름도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입지 않아도 나는 남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지. 나는 이런 거 안 입어도 내가 막 알몸으로 있어도 너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걸? 그런 명품들이 나를 치장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나 자신 스스로만으로도 아주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 라는 내용의 가사를 담은 팝송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래 제가 미리 알려드린 해석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 could have my Gucci on. I go wear my Louis Vuitton. But even with nothing on, bet I made you look. I made you look. I'll make you double take.
Soon as I walk away, call up your chiropractor just in case your neck break. Ooh, tell me what you gonna do? Ooh. Cause I'm about to make a scene, double up that sunscreen. I'm about to turn the heat up, gonna make your glasses steam. Ooh, tell me what you gonna do? Ooh. When I do my walk, I can guarantee you trouble, cause they don't make a lot of what I got. Ladies, if you feel me, this your pop. I could have my Gucci on, I could wear my Louis Vuitton, but even with nothing on, bet I made you look. I made you look. Yeah, I look good in my Versace dress, but I'm hotter when my morning hair is a mess. Cause even with my hoodie on, bet I made you look. I made you look. And once you get a taste, you'll never be the same. This ain't that ordinary, this that 14 karat cake. Ooh, tell me what you gonna do? Ooh, when I do my walk, I can guarantee you trouble, cause they don't make a lot of what I got. Ladies, if you feel me, this your I could have my Gucci on, I could wear my Louis Vuitton, but even with nothing on, bet I made you look. Said I made you look. Yeah, I look good in my Versace dress, take it off, but I'm hotter when my morning hair is a mess. Cause even with my hoodie on, bet I made you look. Said I made you look. 네, 메간 트레이너의 Made You Look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왜 자존감을 높이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듣는지 혹시 아시겠는 분 계신가요?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오늘 자신감이 없어서 구부정했던 허리도 펴지게 되는 것 같고요. 발걸음도 약간 당차져요. 제 습관 중에 기분이 좀 안 좋은 날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굽을 신는 편이에요. 굽 있는 구두. 그런 구두를 신는 편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집 밖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또각또각 거리는 구두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 자신감이 살짝씩 차올라서 더 선명해지고 그러면 그 구두 소리가 주는 청량함이 기분을 또 좋게 만들어주는 선순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좀 꿀꿀할 때 굽을 신고 이 노래를 딱 첫 번째 노래로 틀고 나와서 점점 허리도 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왠지 구부정했던 목도 꼿꼿하게 펴지는 것 같고 눈도 좀 더 땡그랗게 떠지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제 기분을 저는 좀 컨트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 채움의 역할을 하는 곡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저처럼 좀 뭔가 우울할 때 하는 행동들, 습관들이 있으실까요? 궁금하네요.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는 맛있는 걸 먹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런 거 먹어줘야지 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먹을 걸로 좀 충전이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괜히 그냥 뭔가 더 안 먹게 되는 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전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왜 막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은 이별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약간 그 이별을 하는 다른 말은 약간 스트레스인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를 어딘가로는 어쨌든 받으니까 그거의 영향으로 식욕이 떨어지니 안 먹게 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 이런 굴레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모든 스트레스, 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이 제 식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부터 떨어지는, 어찌 보면 먹는 걸로 푸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또 할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 채움 용의 곡은 무엇인가, 습관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언젠가 들어볼 날이 올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는 세 번째, 벌써 마지막 코너예요. 오늘 뭐 먹지?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사실 이게 비가 오고 있을지 안 오고 있을지 모르는 이 미지수의 상황에서 약간 저녁보다는 아침을 좀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그런데 또 이걸 드세요 하는 것보다는 오늘 요걸 피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혈당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침에 우리가 딱 일어나가지고 미온수를 먹으면 우리의 신진대사 그리고 몸을 깨우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한다고들 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먹는 게 진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온수를 한 컵 먹고 나서 우리한테 처음으로 주입해주는 그 음식물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린다면, 혈당을 그렇게 올리지 않는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쨌든 혈당의 이 높낮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요동을 치게 된다면 우리 몸에 아침부터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그렇게 높이지 않는 좀 건강하되 간이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식단을 드셔보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또 뭔가 특정하게 정해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뭔가 피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저희 딱 이 건강 브런치 듣고 계실 때 브런치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식사가 오늘의 첫 번째 식사일 확률도 저는 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내 밥상에 제가 과연 얘기하는 어떤 피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흰 식빵, 크루아상 이런 설탕 가득한 빵이나 아니면 곡물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밀가루의 식빵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설탕, 흰 밀가루 이런 거 드시는 것 자체가 혈당을 막 요동치게 만들기 아주 좋은 구성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잼 발라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딸기잼, 블루베리잼 이런 게 바로 혈당 폭발에 아주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거든요. 특히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요. 혈당 수치로 부르는 GI 지수라고 하죠. 7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근데 단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소화도 정말 빨라요. 그래서 먹은 지 막 1시간도 안 돼서 혈당을 훅 올리는데 배는 안 차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달콤한 잼까지 더한다. 그러면 잼에 설탕 진짜 많이 들어가시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면 완전 그냥 밀가루 폭탄, 탄수화물 폭탄인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급 상승했다가 급 떨어지면서 피로감은 물론이고요. 또 배는 안 차.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폭식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빵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통곡물 빵이나 혹은 오트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찾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아기들이 많이 먹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주말 특식으로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먹곤 했던 것 같은데 달콤한 시리얼, 그래놀라, 우유에 말아먹는 거 아이들 정말 좋아하잖아요. 얼핏 보면 건강한 아침 같아요. 또 우리 광고에서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요, 혈당 폭탄인 경우가 많습니다.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당분까지 아주 폭탄으로 들어있는 그런 식단이니까
이게 사실 그냥 건강 하면서 광고를 보곤 하지만 이 당분으로 따지면요. 거의 사탕을 여러 개 먹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탕을 먹이지는 않잖아요. 좀 건강에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시리얼, 그래놀라, 우유에 말아 먹는 거 좀 두 번째 식사로 혹은 중간 식사 이제 간식으로 먹으면 더 좋다는 거. 그리고 과일 스무디. 과일이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요. 과일을 즙을 내면 당분이 몸에 바로 흡수가 됩니다. 과일 당 정말 많은데 그 당분이 모두 다 이제 응축이 돼가지고 몸으로 바로 흡수가 되면요. 혈당 스파이크에 이렇게 도움이 된달까요? 혈당 스파이크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과일을 천천히 씹어 먹는 거는 좋지만 그걸 굳이 즙을 내서 아침부터 첫 식사로 드시는 건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씹어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이제 아침 과일 좋다고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나 곡물빵 혹은 계란, 오트밀 이런 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피하려는 거 말씀을 드린다 했다가 드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오늘도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후딱 시간이 가버렸네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리고 도움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을지는 살짝 의문입니다. 그런데 뭐 열심히 제가 또 찾아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의문도 곧 사라지겠죠? 그럴 거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저탄고지 식단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라는 지식과 또 비 오는 날 왜 우리가 계속 먹고 싶어 하는가, 전과 막걸리가 왜 당기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침의 혈당 폭탄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아침 식단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Take the world, make i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let it show. Take the world, make i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